감사합니다. 수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현실러 여러분들, 더현실 패치에 방문해주셨고 저는 요원 K입니다. 저는 앞으로 프로페셔널 정보원으로서 우리 현실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과 이슈의 질문을 던지고 필요한 순간 쓸모있는 실제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더 진하게 녹여낸 콘텐츠로 현실러분들의 현실 정보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 정보 패치 바로 시작합니다. 현실러분들, 폭염과 열대야 때문에 벌써 걱정되시죠? 저는 작년에도 진짜 덥고 고생했는데 올해 여름은 어떻게 보내야 하나 벌써 현타가 왔습니다. 실제로 폭염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현실 정보가 저와 현실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햇빛 알레르기로 인해 더운 여름 날씨에 민감한 문제가 있고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가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으로 대형 산불, 동식물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찐 문제입니다. 폭염 시기도 빨라져 7월부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뉴스나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고온이 발생하고 있는데 괴물 폭염이라는 말이 사용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스페인은 4월부터 40도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고 싱가포르는 40도, 태국과 베트남도 체감온도가 50도를 뛰어넘고 있다고 합니다. 엔데믹으로 해외여행하시는 분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여행을 가실 때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함께 가신다면 그 나라의 현재 기온을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는 준비와 여행지에서 주기적인 컨디션 체크도 꼭 필요합니다. 여행이라는 즐거움에 자칫 몸 상태를 놓치기 쉽습니다. 해외여행 중에 아프면 정말 끔찍합니다. 이제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2년 여름철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가 있는데요. 2022년 온열질환자는 총 1,564명이고 이 중 사망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온열질환에 피해를 입으셨는지 진짜 놀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가장 많고 경남, 경북, 충남, 전남, 서울 순서인데요. 서울은 인구수가 많은 영향이 있겠지만 환자 수가 6번째에 있다는 사실에 또 놀랐습니다. 그리고 현실 정보 또 하나. 발생 장소 3위가 길가로 161명이 발생했는데요. 보통의 외출에도 마실 물이나 양산 등을 휴대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벌써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었는데요. 양파를 수확하다 쉬는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41일 빨리 발생한 것이라고 하네요.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344명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4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20대도 168명으로 10% 이상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젊다고 폭염이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과 비교했을 때 환자 수가 13.7% 증가한 것이고 기온이 계속 상승 추세인 것으로 볼 때 지금 바로 실천하는 폭염 대비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마동석급 더위에 맞지 않으려면 놓치지 않고 패치해야 할 중요 정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방심하기 쉬운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법 정보입니다. 온열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열로 발생하는 급성질환을 말하고 비교적 가벼운 일사병부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 그리고 열경련, 열실신, 일광화상까지 온열질환 종류는 다양합니다. 참고로 앞에서 말씀드린 2022년 온열질환 사망자분들이 모두 열사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네요. 그리고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데 이온 음료가 주변에 없을 경우 1리터의 물에 티스푼으로 소금 한두 번을 넣은 것으로도 전해질 보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정보인 온열질환 예방 수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예방에는 과함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첫째, 체온이 높아지는 걸 방지하는 샤워. 헐렁하고 밝은 색의 가벼운 옷 입기. 둘째,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마시기. 단,
신장질환과 같이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의사 선생님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셋째, 더운 시간대 낮 12시부터 5시까지에는 활동 자제하기. 일터에서 자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주기적인 알람 설정 후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넷째, 주변에 고령자 및 혼자 계시는 가족, 지인 안부 묻기입니다. 폭염주의보나 고온 발생이 예상되면 내 주변 가족, 지인의 환경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이때 안부와 함께 체감 온도를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름철 낮은 습도에서 덜 덥게 느끼고 높은 습도에서 더 덥게 느끼는 것을 반영한 온도가 바로 체감 온도입니다. 실외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하는데 반해 실내에서는 실내니까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영상 속 보시는 체감 온도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습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게 딱 보이시죠? 32도, 33도에서는 습도가 상승하면 폭염 단계까지 달라지네요. 더위가 심한 여름철에는 실내에도 온습도계를 비치하셔서 실제 느껴지는 온도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더 이상 남일이 아닌 내가 겪을 수 있는 온열 질환에 대한 정보와 대비법을 현실 패치하였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것으로 저와 현실러분들 모두 건강한 여름을 보내기 위한 정보를 획득하였습니다. 패치된 정보와 대비법을 현실 활용하신다면 현실러분들이 폭염에 온열 질환에 대비하시고 피해 없는 여름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현실러분들의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현실 댓글 부탁드리면서 요원K 일상 투입하겠습니다. 현실러분들의 더 나은 내일이 지금에 있습니다.